밤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효미라입니다. 자, 오늘은 종일 삼성그룹주들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와 현대차그룹이 그나마 코스피 시장에서 선방을 해줬고요. 안 그래도 없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코스닥은 조금 더 처참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함께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종일 등락을 거듭하다가 코스피는 이내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장 0.72% 하락하면서 2,343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쉬지 않고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3.7%까지 하락하면서 778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입니다. 장중 1,127원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방으로 계속해서 빠져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을 돌려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인이 1,180억가량을 덜어냈는데요. 개인이 이에 함께 덜어냈고 기관만이 홀로 2,440억가량 사들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정반대의 수급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개인과 외인이 함께 사들였음에도 기관이 1,640억 이상 덜어내면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수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코스닥이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오늘은 삼성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삼성그룹주들의 온전히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제일 강했죠. 13%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삼성 SDS, 삼성생명 등도 3에서 5% 상승 마감이었는데요. 이 삼성그룹주들이 무겁다 보니 삼성물산이나 호텔신라 우선주들로 좀 관심이 더 쏠리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한 부분 포착이 됐고요. 이어서 실적 발표가 있었던 현대차 그룹주들도 오늘은 선방해줬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현대차까지 각각 2에서 3% 상승으로 마감한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이외에는 원체 오늘 지수의 낙폭도 컸고 하락 종목의 수도 많았습니다. 그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던 바이오 종목군들 위주로 낙폭을 키웠고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기관이 선제적으로 매물을 출회한 것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전략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시장 함께 분석해보고 또 종목들 미리 함께 선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지금 TV로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해 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수는 오늘 파란불이었지만 그래도 월요일 밤 이분들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오늘은 권영우, 김충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 또 계좌 수익까지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에게 사연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될 텐데요.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입니다. 받는 문자란에 샵 9100번 입력하시고요. 저희에게 지금 바로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투자 성향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다 길게 사연 남기실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려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은 또 투자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또 오늘 하루 함께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오늘도 시장 정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얘기 나눠보시죠. 코스피는 권영우 전문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죠? 네, 고생이 네, 많으셨을 힘들었습니다. 것 같은데 그래도 코스피 한번 정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0.7% 빠져서 이제 2343선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코스피 오늘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제법이다. 제법이다. 네. 네. 왜냐하면 오늘 증시에 이제 참여하셨던 시장 참여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거에 반해서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방어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지속적인 앞으로도 이 원화 강세 그리고 이 달러 약세 흐름 그리고 지속적인 위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원화 그러니까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지금 시장이 외국인의 투자 매력도를 아직도 못 끌어내고 있다. 환율은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외국인의 투자 매력도를 못 끊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주요 대형사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중국의 가파른 경기 회복 그리고 더불어서 위안화 강세 흐름에 따른 원화 흐름 동조화 현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달러 약세 흐름 사실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우리가 빅머니 그러니까 큰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판단하고 방향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같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았고 이런 방향성 판단이 좀 무색할 정도로 시장은 삼성그룹주에만 관심을 좀 화색을 띠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주말에 이제 큰 어떤 언론 그런 이슈가 있었죠.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운명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 발표가 나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지배구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그룹주 관련해서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래서 오늘 호텔신라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도 호텔신라 그리고 삼성물산 우선주는 상한가를 갔고요. 호텔신라 우도 상한가를 갔고요. 이렇게 삼성그룹 위주로 앞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고 여전히 개편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그룹주를 우리가 그럼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뭔가 체크할 포인트가 2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그룹주를 당장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수만은 없는 이유는 지금 공정경제법 3법 그리고 삼성생명법 등의 어떤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칠 만한 2가지 이벤트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행보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맥점을 잡아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은 어떤 게 중요하냐? 우리가 삼성그룹주, 현대그룹주를 매수할 거냐 이거보다도 지금은 여전히 환율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불확실성이 하나가 있죠. 제가 지금 코스피 시장에 막 올라갈 수 없는 어떤 불확실성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 코스피 시장보다도 어떤 코스닥 시장이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부양책 합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이 만약 해소가 된다면 우리 코스피 시장이
더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시장이 좀 더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사실 미국 대선에서 부양책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장기적인 어떤 관점보다도 시장이 워낙에 이슈가 많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미국 부양책 합의 여전히 주목해야 하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이건희 회장의 어록이라든지 세상에 남긴 편지 등이 좀 돌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언론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의 타겟 또 삼성그룹주들의 집중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함께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김충성 전문가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네. 아까 코스닥 낙폭에 비해서 코스피는 이 정도면 제법이다라고 권영우 전문가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그만큼 코스닥은 오늘 3.7%까지 밀렸습니다. 저도 지금 웃으면서 방송을 하긴 하지만 웃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네. 오늘 울고 싶은 심정인데 오늘 코스닥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 적절한 표현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네, 일단 시장도 울었지 않았나 싶은데 네. 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요. 삼성이야 그동안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또 뭡니까? 또 많은 이슈들을 또 발생을 시켜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온 상황인데 물론 이제 시장은 벌써부터 상속세가 얼마니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삼성은요,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를 좀 이끌어온 이 업체고요. 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큰 별이 아니었습니까?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었고, 또 이 삼성이야말로 초인류 업체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그 별세 소식은 우리 재계에 큰 별이 졌다라는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시장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시장도 좀 이런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좀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야겠죠. 네, 시장으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우리 권영우 전문가께서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법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내려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렇게 크게 반응할 만한 상황이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있더라도 이미 다 노출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미국 그 경기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계속 어찌됐든지 간에 합의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고 또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이 아시아 증시를 본다면은요 우리나라만 코스닥인 우리나라만 정말 이 급락을 했지 급락한 시장이 없습니다. 내리더라도 소폭 내리는데 지나지 않았고요. 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계속적으로 소폭 하락을 한 상황인데 유독 우리 시장만 이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전반적인 글로벌 아시아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 이렇게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하나가 좀 더 추가가 된 것이 맞죠.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요. 아무래도 그것이 크게 작용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출된 재료는 악재로서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참 웃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3.7%가량 하락을 했어요. 4%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것. 이거는 좀 그만큼 상당한 이 변동성을 나타내 줬다라는 것인데 말씀드렸듯 뚜렷한 악재요. 네,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물량 추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락은 분명히 빠르게 좀 만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일단 지수의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8월에 급락 이후에 확인했었던 이 저점 구간 또 9월 달에도 한 차례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성됐었던 이 저점 구간 연결을 해보면은 바로 지지로 작용할 만한 구간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잘 버티는 잘 지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한 주가 지나니 오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헤드앤숄더죠. 삼봉 천정형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전형적인 하락 패턴을 그렸다라는 부분들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요. 8월의 급락 과정에서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을 내어주는 이 과정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까만색 선입니다. 네, 이 까만색 선을 내어주는 과정 어찌 보면 일주일 있다가 바로 다시금 상승세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또 지난 9월에 있었던 그 급락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 보시는 아쿠아색 네, 살짝 초록색보다는 좀 연한 이 색깔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 과정에서도 기술적으로 이 부분들을 내어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또 바로 만회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려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하락을 통해서 네, 기술적으로 보면은 120선이 되겠죠. 회색선이요. 네, 회색선을 살짝 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므로써 이제 심리적 불안을 좀 야기시키는 이러한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네, 바로 이런 부분들도 만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길어봐야 뭐 주 중반, 주 후반. 네, 이때쯤에는 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고 힘드신 줄 압니다. 하지만 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올 만큼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같이 이겨내 보시자고요. 올 만큼 다 왔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은 울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긴 하지만 뚜렷한 악재 없이 밀려왔던 만큼 올라가는 것도 회복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좀 울고 앉아있기보다는 미리미리 그 상승장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감된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들 구해보기에 앞서서 저희는 종목 AS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부터 중간 점검까지 함께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권영우 전문가의 종목부터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 좀 나눠볼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노랑풍선부터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저희가 10월 20일 날 매수 처리가 됐고요. 바로 23일 날 고가 찍으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또 목표가 달성을 이뤄내 주셨는데요. 현재 16%가량의 최고가 수익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22,300원까지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고가 22,700원까지 훌쩍 넘어섰어요. 이 종목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노랑풍선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22일경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그때 투자 포인트가 이제 시진핑 방한을 앞두고 이제 여행주가 중국인 관광객 유입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차트를 봤을 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어느 정도 매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근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부근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여전히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이때 지지를 하는 거를 제가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공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이 노랑풍선 최고가 수익률 20% 도달을 했지만 오늘도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이 2일 연속 지금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방 경직성을 지금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지금 음봉 캔들이 2개가 나왔는데 2개 다 외국인 개인들은 매도했지만 외국인은 매수한 캔들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시고 요거 목표가 네,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적어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시진핑 방한 앞두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아직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시세가 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노란풍선 수익 내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또 다시 저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공략이 가능하겠다. 12월 말까지 더 봐도 좋겠다라는 얘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역시 20일 날 저희가 매수 처리가 됐고요. 22일, 23일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30%가량 최고가 수익률도 챙겨주셨습니다. 기분 좋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창투사 관련 종목들, 이런 창투사 관련 종목들은 사실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재료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기사에서 어떤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일자리 부양 관련해서 10조 투자하겠다라는 발표하면서도 이런 창투사 뭐 아주아이비 투자라든지 뭐 SB 인베스트먼트, 물론 그거는 이문매도 관련주지만 SB 인베스트먼트, 뭐 SBI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시세가 나오는 게 그만큼 일자리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표가는 여기까지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추천드렸던 자리가 요때였습니다. 딱. 정확히 눌렸을 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고, 그다음 그 이튿날에 바로 이제 슈팅이 나와줬죠. 오버슈팅이 나와주면서 너무 빠르게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시세가 또 눌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까지 어떤 매물이 많이 출회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이 종목도 여전히 좀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에이티넘 인베스트 목표가 3,000원까지 잡아주셨었는데요. 조금 더 봐도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요, 김충성 전문가의 종목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사실 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저희가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자랑만 하고 있으면 또 시청자님들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또 점검이 필요한 종목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김충성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ISC 먼저 좀 얘기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ISC 또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일단 뭐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뭐 여전합니다.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1등 업체죠. 우리나라 1등 아니고 세계 1등 업체입니다. 뭐 인텔이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또 TSMC 이 비메모리 업체들의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지금 말씀드린 업체들 보면은 다 이름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이들 업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 실적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안정적인 실적을 가능하게 하는 이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시장이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그와 좀 동조되고 있어서 아쉽게도 말씀드린 그 이후에 좀 흘러내리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들 좀 더 좋은 가격을 주고 있는 그만큼 저가 메리트를 발생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안 좋습니다. 역시나 그 시장에 의해서 이러한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라는 것이죠. 확보하고 있는 모멘텀은 여전해요. 물론 최근에 형성됐었던 이런 저점 라인대들을 좀 아쉽게도 깨버리는 이런 그 상황이고, 또 기술적으로도 120선을 좀 하회하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야기시키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가격 매력을 그냥 부각시키는 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 시장 하락과 또 종목 하락으로 인해서 이 기관권에서 좀 매도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들어왔던 물량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역시나 이러다가도 바로 매수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를 본다면 좀 관망하고 있죠. 이들도 어느 정도 최근에 그 유입이 됐다가 쉬고 있다는 것이죠. 매도를 좀 안 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급되고 모멘텀 뒷받침되고 최근에 아쉽게도 시장으로 인한 이런 하락이 그려집니다만은 오히려 가격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유입 충분히 이루어질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합시다. 보유하시고 이 종목 수익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ISC 또 걱정이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걱정하지 마시라고 중간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오히려 저가 메리트가 좀 생기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저가 매수의 유입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걱정 말고 좀 홀딩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엔 한솔테크닉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0월 20일에 매수 처리가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시장이 계속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 함께 좀 밀려 내려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종목도 함께 좀 기다려 볼까요? 사실 ISC도 그렇고 이 한솔테크닉스도 그렇고요. 바로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그만큼 좀 뒤숭숭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적 되고요. 모멘텀
뭐 이런 부분들 다 확보가 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뭐 다소간의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 또 그런 변동들 충분히 네,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이 그려졌죠. 뭐 주요 이평선들이 밀집한 이 구간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면서 기간 조정으로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나빠진다라면은 이러다가도 이런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옆으로 기면서 버티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이 상승으로의 그 힘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요. 안 나갑니다. 네, 기관들 뭐 투신 쪽에서 이미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뚜렷한 물량 출회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뭐 금융투자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살짝씩 매도를 합니다만 이거는 단순히 경계성 물량에 지나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들은 그만큼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관리는 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이 종목도 시장 대비해서는 계속적으로 저점과 저점대를 연결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기술적으로나마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자리에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에 기인한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더 봐야죠. 사실 ISC도 그렇고 이 한솔테크닉스도 그렇고 시장에 의해서 좀 주가 움직임이 여의치는 않습니다만은 네, 손해 보고 나올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IS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규 매수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네, 주가 보유하면서 주가 움직임 살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히 잘 버텨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솔테크닉스 역시 잘 버티면서 가지고 있어보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참고하면서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중간 점검 또 성공 사례 함께 챙겨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함께 찾아보고 이후에 또 추가적인 전략들 점검해 드릴 테니까요. 사연 보내시고 종목 함께 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바로 사연 만나러 돌아올게요. 요즘 시장 또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어디든지 가서 구해줘 하고 외치고 싶은 날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입니다. 문자로 저희에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3글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문자 보내보시고 종목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보다는 게시판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도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바로 빨간 버튼 올려두었는데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아래 글쓰기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누구든지 글 남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또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또 남들한테 가족한테 못하는 얘기들 다 털어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투자 정황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사연들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부지런히 첫 번째 종목, 첫 번째 사연 함께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열어보시죠. 자, 오늘은 정말 걱정과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 사연부터 열어볼 텐데요. 끝번호 6765 레드영이라는 닉네임의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걱정이네요. 뭘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안정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요? 좋은 종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이분께는 저희가 꼭 힘이 되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김충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기만 하고 떨어지고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좀 안 떨어질 수 있는 종목 어렵지만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징글징글합니다, 요즘 시장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맞아요. 사연 주신 것처럼 뭐 사기만 하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 종목을 선정을 해왔는데요. 친숙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이 서울반도체,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와 이제 LG전자 TV 출하량이 전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61% 그리고 81%가량 급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TV용 LED 패키징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반도체의 그 영업이익이 3분기 영업이익이요 241억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내년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니 LED TV, 미니 LED TV를 이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런칭할 계획이고요. 또 판매도 공격적으로 이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 중국 그 LED TV 업체들 역시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역시나 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본격적으로 이 LED TV의 개화기가 이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적 당연히 또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그린뉴딜과 관련해서요. 이 LED 업체들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LED 조명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들 관련주들이 그 수혜주로, 이 그린뉴딜과 관련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모멘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기대를 하게끔 하는 이 상황이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 개선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국내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매도도 중간중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경계성 물량이다라고 여겨지고요. 그 주체를 보자니 투신으로 하여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매도가 살짝 합니다만은 역시나 큰 물량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조금의 물량들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외국인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메이저로 하여금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들로 하여금 주가 관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주가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추세 안에서 또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저점대들 보이시죠? 이 저점대들의 연결하면은 바로 이런 하단의 추세대가 그려지고요. 또 상단의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하면은 이런 상단의 추세대가 그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자니 추세 하단과 거의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장으로 하여금 그로 인해서 살짝의 눌림이 준다 하더라도 역시나 하락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추세 하단에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저가 매수의 유입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간단한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추세 하단 이 부분에서는 지금 구간서부터 늦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이 하단의 추세대가 확실하게 이탈이 되는 17,5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또 좀 넓게 본다면은 이 상단의 추세대, 상단의 추세대의 가격인 21,5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그래도 무난한 대응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첫 번째 종목 함께 찾아봤습니다. 서울 반도체로 구해 주셨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 언급해 주셨습니다. 주가도 안정적인 흐름 예상된다라고 하시니까 관심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500원,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분도 구해 드려야겠습니다. 벌써 엉엉 울고 계신 분의 사연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분의 사연이 눈에 띄었습니다. 끝번호 8896이고요. 박현세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봅니다. 시장이 난리네요, 유유. 계좌 박살나는 중입니다. 제발 내 계좌 좀 구해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키워드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너무 엉엉 울고 계셔서 안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계좌가 박살나고 있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바로 권영우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네. 손실을 사실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좋은 그렇습니다. 종목으로 또 수익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구해주실까요? 제가 오늘 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네. 환율 수혜주, 그러니까 이 원화 강세와 달러 약세 흐름에 따른 환율 수혜주를 제가 오늘 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구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테림 포장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해당 종목은 이제 골판지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세일 때는 수입하는 회사들, 수입하는 제조회사들, 이제 원자재를 달러로 거래해서 수입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원가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림 포장은 골판지 원단이라 이제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자회사는 동원페이퍼 그리고 독립 로지스틱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예측이 될 때 당연히 이 테림 포장이라는 종목이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골판지가 또 어디에 쓰입니까, 여러분들? 올해 이제 택배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이 택배의 골판지 수요가 엄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마성도 테마성이지만 실적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 먼저 이 차트는 테림 포장 차트가 아닙니다.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인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파동이 한 차례 파동 나오고 두 차례 그리고 세 차례 지금은 저점을 하회하고 있죠. 보통 그러면 코스닥이 이런 흐름으로 갈 때 코스닥이 편입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들도 당연히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테림 포장은 이렇게 정반대의 어떤 움직임, 요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당연히 군침 흘려야겠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달고 윗꼬리 캔들이 나오면서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지금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당시에 매물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소화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 왜 그런가 하냐면 최근에 이제 이평선을 뚫고 올라와서 지금 이격을 지금 좁히고 있죠. 이격을 좁히면서 저점 부근을 다시 한번 높이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고 있고 추세도 살아있다. 최근 들어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가 수급적인 측면을 보지 않겠습니다. 목표가는 5,800원. 약간의 테마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목표가는 5,800원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4,5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자, 앞서 살펴봤던 대로 어느새 오늘 환율 1127원 선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었죠. 이런 환율 하락 수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테림 포장으로 구해주셨고요. 목표가 5,800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필요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손절가 4,500원 지키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9100번으로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혹시 방송 시간 내에 직접 사연 채택 안 되더라도
하시더라도 저희가 방송 끝난 뒤에도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문자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도 짧게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바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고 또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서 보낸 사연들처럼 남겨주시거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또 빠르게 다음 분들 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사연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또 저희 방송 애청자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끝번호 2089번의 김영일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 관점에서 매수해볼 수 있는 종목을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힌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김영일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자, 방송 잘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저희가 더 잘 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김충성 전문가에게 구조 요청 드려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앞서는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봤다면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종목 구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스케줄, 그러니까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는 매매가 단기적으로 좀 유리한 그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중국 쪽 모멘텀을 좀 맞춰봤어요. 뭐 중국 쪽 하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도 네, 화장품 관련주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친숙한 종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한번 그래도 한 대장격인 종목, 네, 이치한부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뭐 간단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중국 왕이 그 외교부장이 그 방한이 좀 연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여의치 않은 움직임이 그려지기도 좀 했었는데, 하지만 단순히 연기일 뿐입니다. 얼마든 추진이 될 수 있는 이슈기도 하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충분히 다시금 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 왕이 외교부장의 그 방안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또 최근에 그 중국 소비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네,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그 시장이 우리 그 국내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네, 소비가 좀 상당하다고 합니다. 불티나게 좀 팔리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 9월에 있었던 중추절, 네, 이런 부분들, 그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음 달 한 11일 정도인데요. 네, 그쪽으로 좀 넘어가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관군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란 말이죠.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주가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꺼리로 네,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중국 모멘텀 이런 부분들 부각될 가능성 네, 이런 부분들 초점을 좀 두셨으면 하고요. 또 실적이라든지 뭐 수급 개선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적이요. 네, 물론 흑자 기조들이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네, 매출도 그렇고요. 네,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사실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나마 실적에 기여를 하면서요. 계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게 할 것이고 때로는 호실적을 나타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 찍히는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더 네, 호조로 이어질 가능성에 좀 저는 초점을 두고 싶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두고 보더라도요. 뭐 뜨문뜨문이긴 합니다만은 이 외국인들의 그 매수 우위가 지금 최근에 그 확인이 되고 국내 기관 역시 계속적으로 매도 우위였습니다만은 살짝씩 그 입질성 매수들이 좀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말이죠.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이 투신권에서도 계속적으로 단기 관점이라 하더라도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 메이저로 하여금 전반적인 수급 개선 충분히 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주가 같은 경우에도 관련 이슈만 더해지는 상황이라면은 탄력적인 움직임 충분히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사실 이 종목 15,000원대에서 약 4만 원까지
이런 그 상승을 나타냈었다는 말이죠. 물론 이제 중간에 시장이 부진하고 좀 뒤숭숭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후에 이 정도의 그 흐름이라면은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정 주가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지대는 확실하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그 앞서 말씀드렸던 모멘텀적인 부분들, 그 이슈적인 부분들이 한번 나온다라면은 뭐 이러한 탄력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못 나오리란 법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이 주가 탄력 과정이 나온다라면은 뭐 지금 시점에서 뭐 관심을 갖고 때로는 매수 진입을 해놨다라면은 그런 탄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정도 약 4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바로 눈앞에 있는 마디 가격을 말씀드려볼게요. 약 3만 5천 원 정도의 목표가를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2만 7천 원 선입니다.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1선 정도가 놓여있는 가격 2만 7천 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손절가로 설정하고 대응한다면은 무난한 대응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주가 흐름 보고요. 뭐 다음 주라도 또 제가 또 출연한 날에 흐름을 보면서 다시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워낙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 중국과 관련한 관심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잊지 않볼 구해주셨고요.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사연 한 번만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함께 살펴보시죠. 자, 바로 이번에는요. 끝번호 8895 김도랑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계좌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제발 내 종목 좀 구해주세요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바로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도 역시나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바로 권영우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빠르게 좀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구해주실까요? 네, 일단 계좌가 박살이 나고 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네. 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구해드릴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테마주이고요. 사실 제가 그 시장 브리핑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캐주얼 의류 그리고 자파 등을 이제 영위하는 패션 사업 하는 회사고요. 이제 어떤 테마주냐면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됐을 때 그때 국산화 테마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스가가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면서 지금 한일 관계가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수혜주로 우리나라 패션 사업, 특히나 이 코데즈 컴바인 시가총액이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 제가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이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도 코스닥 차트와 다르게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처음에 강세 나오고 그 다음에 눌렸습니다. 자, 61선 부근에서 지지받는 이 흐름, 지지받고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고점을 쭉 낮추면서 횡보한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역시나 이 지지를 받았던, 그러니까 2차 파동이 나오기 전에 지지를 받았던 부근, 이 부근을 저점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고점을 낮추고 있다면 이건 수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익도 측면에서도 지금 좁혀주고 있고요. 자, 그럼 쿨하게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건 해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는요 3,500원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 잡겠습니다. 자, 한일 관계 수혜주, 애국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으로 구해주셨고요. 내일 한번 잘 공략해보시고 목표가 3,500원, 하단으로는 2,200원 지키시면서 수익 잘 챙겨보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꼭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끝나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샵 9100 문자 주시고요.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에 사연 계속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신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MTN 구해줘 스탁 저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권영우, 김충성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수익 꼭 챙기시길 응원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